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한국 소녀가 미국 고등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던 이수현 양이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그 놀라운 순간까지. 그날 체육관에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작은 도시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는 평범해 보이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수연, 올해 17세로 한국에서 유학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수연 양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데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방에서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매트를 깔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왜냐하면 수연 양에게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거든요. 수연아, 아침 식사 준비됐어. 계모 메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연 양은 급히 매트를 치우고 평범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식탁에서 아버지인 이재윤 씨와 계모, 그리고 의붓동생인 토미와 함께 조용한 아침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큰 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가족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수연 양은 여전히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수연, 오늘 학교에서 발표할 준비는 잘 됐지? 아버지가 영어로 묻습니다. 이 집에서는 토미를 위해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규칙이거든요. 네, 아빠. 준비했어요. 수연 양이 한국어로 대답하자 아버지는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영어로 말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수연 양은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영어로 답합니다. 학교 가는 길에 절친한 친구 에밀리 존슨을 만납니다. 에밀리는 수연 양이 미국에 온 후 가장 먼저 친해진 친구예요. 밝고 활발한 성격에 누구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씨를 가진 소녀입니다. 안녕, 수연. 어젯밤에 한국 음악 더 들어봤는데 정말 좋더라. 특히 방탄소년단 노래는. 에밀리가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BTS라고 발음하면 돼. 수연 양이 웃으며 교정해줍니다. 에밀리는 한국 문화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두 소녀는 교정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수연 양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한국 소설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때만큼은 고향의 향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 수연 양과 에밀리는 카페테리아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수연 양은 계모 메리가 정성껏 싸준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꺼냅니다. 처음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와, 또 한국 음식이네. 나도 좀 맛볼 수 있어?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물론이야. 수연 양이 젓가락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 양과 에밀리는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앉은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이콥 밀러가 있었어요. 18세로 미식축구팀 주장이면서 학생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 소위 완벽한 학생입니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성적도 뛰어나죠. 하지만 수연 양만큼은 제이콥 밀러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 친구들은 왜 항상 그렇게 시끄러운 걸까?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였습니다. 수연 양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수연 양은 제이콥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몇 가지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 수연 양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배구를 합니다. 하지만 공을 받을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받죠. 너무 강하게 받거나 특별한 기술을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연 양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다는 것, 그리고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큰 부상 때문에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무술 실력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운동장에서 던진 공이 수연 양 쪽으로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다른 학생이라면 맞았을 텐데 수연 양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공을 피했어요. 그 움직임은 마치 댄서처럼 우아했습니다. 와, 수연아, 반사신경이 정말 좋구나. 체육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수연 양은 당황스러워하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니까요. 방과 후 에밀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수연 양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수연 양은 혼자 방에서 또다시 조용히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비밀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녀만의 소중한 시간 말이죠. 며칠이 지난 화요일 아침, 수연 양의 평범했던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실험실에서 파트너와 함께 실험을 하던 중이었어요. 실험 도중 실수로 시약이 지면에 쏟아졌는데 수연 양이 빠르게 반응하여 다른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민첩한 움직임이 몇몇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야, 저 아시아 애가 움직이는 거 봤어? 마치 닌자 같던데. 제이콥의 친구인 잭 데이비스가 크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냐? 영화에서도 맨날 쿵푸 하잖아. 또 다른 친구 크리스 윌슨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연 양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수연 양의 팔을 잡으며 위로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체육관에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드민턴 시간이었는데 수연 양이 우연히 강력한 스매시를 날렸어요. 원래는 살짝만 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높게 친 공 때문에 제대로 받게 되었거든요. 와, 대박! 반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완벽한 스매시였거든요. 그런데 제이콥 밀러가 그 장면을 봤어요. 지금까지 조용하고 얌전하다고만 생각했던 아시아. 소녀가 그런 운동 실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뭔가 불편했습니다. 숨겨진 재능이 있었구나. 제이콥이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수연 양은 급히 라켓을 내려놓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드러났거든요. 며칠 후 학교 복도에서 수연 양은 처음으로 제이콥 일당의 직접적인 괴롭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한국 소녀. 제이콥이 수연 양 앞을 막아섰어요. 너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던데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수연 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 그래, 운이지. 아시아 사람들은 항상 그런 핑계를 대더라. 제이콥이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에밀리가 달려와 수연 양을 변호했습니다. 제이콥, 그만해. 수연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오, 백인 친구가 너를 지켜주고 있구나. 좋은 전략이네. 제이콥이 더욱 비웃었습니다. 수연 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가 미국에서는 조용히 살라고 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요. 그날 밤 수연 양은 아버지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학교는 어째? 아버지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수연 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권도는 그만둬서 괜찮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양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수연 양의 마음속에는 작은 분노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위축되어야 하는지, 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연 양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제이콥과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야, 신비한 아시아 소녀. 또 혼자 있네. 제이콥이 수연 양 앞에 앉았습니다. 제발 그냥 놔둬주세요. 수연 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놔둔다고? 우리가 널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친해지고 싶을 뿐인데. 제이콥이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나라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무술을 할 줄 알아? 영화에서만. 그런 건가? 잭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영화일 뿐이에요. 수연 양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뭔가 다르지 않아? 체육 시간에 보니까 움직임이 좀 특별하던데. 크리스가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수연 양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정말 평범해요. 그냥 운동을 조금 좋아할 뿐이에요. 수연 양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사서 선생님이 나타나서 학생들을 제지했어요. 제이콥과 친구들은 아쉬운 듯 물러났지만 수연 양을 떠나기 전에 제이콥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정체를 알아낼 거야. 수연 양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야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를 말이죠. 그날 밤 수연 양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한국이 그리웠고 태권도장에서 운동하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그리고 상처 때문에 말이죠. 수연 양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태권도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도복이었어요. 수연 양은 그 도복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 양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이콥과 친구들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어깨로 밀치기, 수업 시간에 던지는 은근한 시선, 그리고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농담들. 수연 양은 점점 학교 가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말이죠. 그런데 수연 양은 몰랐습니다. 에밀리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수요일 체육 시간, 수연 양에게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이콥이 고의적으로 공을 수연 양 얼굴 쪽으로 강하게 패스했어요. 수연 양은 재빠르게 고개를 돌려 공을 피했지만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 대박이다. 한 학생이 외쳤어요. 완전 매트릭스 같았어. 제이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 실수였어. 그런데 내 반사신경은 정말 놀랍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 양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콥은 계속 이어갔어요. 너 정말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할리우드 영화의 스턴트 더블이었나? 다른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수연 양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면 닌자 학교에 다녔나? 한국에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서 잭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생선 맨손으로 잡는다면서요? 그리고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던데. 크리스가 과장된 몸짓으로 따라했어요. 수연 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체육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자, 그만하고 계속 농구를 하자. 제이콥은 체육 선생님이 지나간 후 다시 수연 양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울어? 우리가 잘못 말한 건 있나? 사실을 말한 건데. 제이콥이 비웃었습니다. 수연 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어떤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이콥을 단숨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수연 양은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따라왔어요. 수연아, 괜찮아? 에밀리가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수연 양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이콥과 그 친구들이 너무 심해요. 이걸 선생님께 말해야 해요. 에밀리가 제안했습니다. 안 돼요. 그럼 더 심해질 거예요. 수연 양이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는 수연 양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넌 정말 강해요. 나였다면 벌써 폭발했을 것 같은데. 강하지 않아요. 정말 약해요. 수연 양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 양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수연 양의 표정을 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뭔 일 있었나? 수연 양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제이콥의 괴롭힘부터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까지 말이에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권도를 그만둔 이유가 부상 때문만은 아니었지? 수연 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태권도를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엄마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수연 양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구나. 미안해요, 아빠. 더 강했어야 했는데. 수연 양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강해. 그리고 엄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날 밤 수연 양은 오랜만에 태권도 품새를 제대로 해보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조용히 할 필요도 없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동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태권도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단단히 만드는 거야. 그 순간 수연 양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수연 양의 눈빛이 달라진 걸 에밀리가 알아챘습니다.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네. 에밀리가 물었어요. 응,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 수연 양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제이콥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수연 양을 모욕하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였습니다. 제이콥은 일부러 수연 양을 넘어뜨렸고 다른 학생들이 웃도록 유도했어요. 아, 미안. 아시아 사람들은 몸집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제이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양은 일어나면서 제이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단단한 결심이 들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수연 양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이콥도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그날 수연 양은 집에 돌아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태권도복과 함께 어머니의 일기장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수연 양을 위해 쓴 마지막 글을 읽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수연아. 태권도를 통해 배운 것은 강함만이 아니란다. 자신감, 인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 언젠가 그 힘이 필요한 때가 올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마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수연 양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이제 준비가 됐어요. 수연 양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수연 양에게는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 에밀리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지나가게 된 스포츠 센터에서 수연 양은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 태극마크와 함께 한국 전통 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여기 태권도장이 있었네. 에밀리가 신기해했어요. 수연아, 태권도 해본 적 있어? 수연 양은 잠시 망설였어요. 조금요. 우와, 정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에밀리가 수연 양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권도장 안은 깨끗하고 넓었어요. 한쪽 벽에는 태극기와 태권도 정신에 대한 구호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메달과 트로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상냥한 미소를 가진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박입니다. 여기 관장이에요. 그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밝게 인사했어요. 제 친구가 태권도에 관심이 있어서요. 브라이언 사범은 수연 양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뭔가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브라이언 사범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수연 양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거든요. 브라이언 사범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은 수연 양에게 태권도장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연 양의 걸음걸이와 자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혹시 태권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브라이언 사범이 직관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연 양은 잠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기본 품새라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 사범이 제안했습니다. 수연 양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도장 안에서만큼은 자신이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태극 1장이라도. 수연 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양이 품새를 시작하자 도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매끄럽고 정확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품새를 마친 후 브라이언 사범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5살 때부터요.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아요. 수연 양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은 수연 양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브라이언 사범이 제안했습니다. 도장 한쪽의 작은 카페 공간에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수연 양은 처음으로 누구에게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태권도를 시작한 것,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과 큰 부상으로 태권도를 그만두게 된 것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원했거든요. 수연 양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태권도는 단순히 운동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철학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연 양이 어머니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아,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 학교에서 제이콥이 너를 괴롭히는 거.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어. 수연 양은 놀랐어요. 에밀리, 너도 알고 있었구나. 물론이야. 내가 내 절친인데 모를 리 있나? 에밀리가 수연 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은 두 소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정의예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태권도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수연 양은 브라이언 사범의 말에 무언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태권도 정신에 어긋나지 않나요? 수연 양이 물었습니다. 복수와 정의는 달라요. 복수는 개인의 감정이지만 정의는 올바른 것을 위해 행동하는 거죠. 브라이언 사범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연 양은 아버지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오늘 태권도장에 다녀왔어요. 수연 양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며 물었어요. 태권도장을? 왜 갑자기? 수연 양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어요. 브라이언 사범과의 만남, 에밀리와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변화까지 말이에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가르쳐준 태권도 정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연 양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엄마가 지금 너를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 네, 알고 있어요.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수연 양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양은 브라이언 사범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범님,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하지만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나요? 브라이언 사범이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싶어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할 힘을 기르고 싶어요. 수연 양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가르쳐준 태권도 정신을 되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브라이언 사범이 격려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연 양은 방과 후에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은 수연 양의 실력에 놀랐어요. 오랫동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모든 동작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타고난 재능이라는 말이 이런 때 쓰는 거군요. 브라이언 사범이 감탄했습니다. 수연 양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태권도복을 입고 도장에 서 있을 때면 어머니의 존재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주가 지나고 수연 양의 달라진 모습을 에밀리가 알아챘어요. 수연아,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더 당당해 보여.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나도 그렇게 느껴져. 마치 진짜 내가 돌아온 것 같아. 수연 양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콥과 친구들은 여전히 수연 양을 괴롭혔어요.
오히려 수연 양이 달라진 걸 눈치채고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생겼나? 제이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연 양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의 말을 기억했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연 양은 여전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선택해서 참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정의를 위해 행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금요일 학교에서는 연간 큰 행사인 스프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다양한 동아리와 팀들이 부스를 만들어 문화를 소개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날이었어요. 수연 양과 에밀리는 국제 학생 부스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부스였는데 수연 양은 김밥과 떡볶이를 담당했어요. 와, 수연아 정말 잘 만드네. 다른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수연 양이 만든 김밥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축제는 즐거웠어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연 양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이콥과 그의 친구들이 국제 학생 부스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일 없었어요. 그들도 음식을 사 먹고 구경만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상한 음식들이 많네. 이게 뭔가요? 생선 날 거? 제이콥이 일본 스시를 보며 역겨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건 빨간 소스가 너무 매운 것 같은데. 제기 떡볶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연 양은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시아 음식은 다 이상해. 냄새도 이상하고. 크리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국제 학생들이 기분 나빠하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유미와 베트남에서 온 응이엔이 무안해했어요. 에밀리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제이콥, 그만해. 여긴 문화를 나누는 자리야. 문화 나누기. 하, 웃기네. 이런 이상한 음식들이 문화라고. 제이콥이 비웃었어요. 그때 수연 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제이콥은 수연 양을 빤히 쳐다봤어요. 오, 우리의 신비한 아시아 소녀가 말을 하네.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변한 게 없어요. 다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를 알 뿐이에요. 수연 양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이콥의 눈에 뭔가 위험한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이제 대들 수 있게 된 거야? 누구한테 배웠나? 쿵푸 마스터에게. 제가 배운 건 쿵푸가 아니라 태권도예요. 수연 양이 처음으로 자신의 무술을 언급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태권도? 하, 정말. 그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 제이콥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태권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수양하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거예요. 수연 양이 부모님과 브라이언 사범이 가르쳐 준 말을 인용했습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말이네. 그런데 실전에서도 쓸모가 있나? 제이콥이 더욱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제이콥, 그만해.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콥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수연 양이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알겠어. 그럼 이건 어때?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자선 행사로 학생 대항 친선 무술 대회가 있잖아. 거기서 내 태권도가 얼마나 실용적인지 확인해 볼까? 수연 양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실제로 그런 행사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에밀리가 귀옛말을 했어요. 수연아, 그거 정말 있는 행사야. 체육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었어. 학생들 체력 증진과 자선 모금이 목적이래. 제이콥은 계속해서 수연 양을 자극했어요. 어떨까요, 미스 태권도? 당신의 신비한 동양 무술이 진짜 쓸모가 있는지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수연 양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브라이언 사범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용기는 싸우고 싶을 때 참는 것이고 싸워야 할 때는 후회 없이 싸우는 것이에요. 수연 양은 제이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누군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것을 위해서예요. 제이콥은 승리한 것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해. 그럼 대회에서 만나자고. 그 순간 많은 학생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어요. 학교 최고의 스포츠 스타와 조용한 아시아 학생의 대결. 그것은 정말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수연 양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큰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브라이언 사범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수연 양이 물었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해요. 어떻게요? 마음의 준비부터요.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정체성, 문화, 그리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브라이언 사범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 양은 더욱 열심히 훈련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했거든요. 에밀리도 수연 양을 도왔어요. 학교에서 수연 양을 응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었거든요. 제이콥의 괴롭힘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아. 다들 내가 이기길 바라고 있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양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목적은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당당하게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그 주 내내 학교는 다가오는 대회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누군가는 제이콥을 응원했고 누군가는 수연 양을 응원했습니다. 대회를 이틀 앞둔 저녁, 수연 양은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연 양이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연 양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내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니? 수연 양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절대 증오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태권도는 사랑의 무술이란다. 그래, 그거야. 내 마음에 증오가 있니? 수연 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제이콥이 잘못한 건 맞지만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수연 양을 바라봤어요. 그거면 충분해. 내가 이미 승리한 거야. 대회 전날 밤 수연 양은 어머니의 태권도복을 꺼내보았어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그 도복에는 어머니의 향기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엄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걸, 우리의 태권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무술인지 보여줄 거예요. 수연 양이 도복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회를 앞둔 월요일,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 곳곳에 무술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수연이랑 제이콥 진짜 붙나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이미 다 알려졌잖아. 드디어 제이콥이 혼날 때가 온 거야.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수연 양은 브라이언 사범과
특별 훈련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학교 일을 마친 후 매일 3시간씩 도장에서 집중 훈련을 하기로 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해요.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예요. 브라이언 사범이 말했습니다. 어떤 마음 준비요? 수연양이 물었어요. 태권도의 핵심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권도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죠. 브라이언 사범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특훈에서 브라이언 사범은 수연양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건 실전 대련이에요. 품새와는 달라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수연양은 브라이언 사범과 대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브라이언 사범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안 돼요.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한편 에밀리는 학교에서 수연양을 위한 서포트를 조직하고 있었어요. 제이콥의 괴롭힘에 지쳤던 많은 학생들이 수연양을 응원하고 싶어 했거든요. 수연이를 위한 응원 배너를 만들어요. 에밀리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유미와 응이엔도 동참했어요. 그들은 방과 후 미술실에서 배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파이팅이라고 쓴 배너와 태극기 모양의 응원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수연이가 이걸 보면 힘이 날 거야. 에밀리가 만족해했어요. 화요일 저녁 수연양은 집에서 아버지와 화상 통화를 하는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이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모는 한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해 둔 게 있단다.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옷장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수연양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주려던 태권도복과 검은 띠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가 검은 띠를 따면 주려고 했던 거야.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아버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양도 울먹였어요. 엄마 향기가 나요. 그 도복을 입어보니 정말 딱 맞았어요. 어머니가 수연양의 성장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해 둔 거였죠. 새 도복을 입고 거울을 본 수연양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어머니의 힘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수요일에는 브라이언 사범이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고안한 기술이에요. 태권도 전통 기법에 현대적 실전 대련 요소를 결합한 거죠. 수연양은 집중해서 새로운 기법을 배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공격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빠르게 배우시네요. 브라이언 사범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본기가 탄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연양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이콥이 직접 수연양을 찾아온 거예요. 야, 수연. 잠깐 얘기할까? 제이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 진지한 톤이 있었어요. 에밀리가 옆에 있었지만 수연양은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고 제이콥과 함께 나갔어요. 말해보세요. 수연양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잠시 망설였어요. 너 정말 태권도 할 줄 아는 거야? 네, 맞아요. 얼마나 잘해? 수연양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중학교 때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제이콥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연양이 대답했습니다. 제이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사실 무술을 한 거 있어.
복싱이랑 킥복싱을 배웠거든. 아, 그래요? 수연양이 놀란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 정말 진심으로 나랑 싸우려는 거야?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누군가는 정말 다칠 수 있어. 제이콥이 경고했습니다. 수연양은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당신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제이콥은 수연양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강한 의지를 봤습니다. 좋아, 알겠어. 그럼 토요일에 보자. 제이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양은 브라이언 사범에게 제이콥과의 대화를 말했어요. 제이콥도 무술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던가요? 브라이언 사범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복싱과 킥복싱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태권도가 있죠. 브라이언 사범이 격려했습니다. 금요일 대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수연양은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브라이언 사범으로부터 중요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내일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가짐이에요. 왜 태권도를 배웠는지,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알겠어요. 수연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방이 누구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태권도 정신이에요. 그날 밤 수연양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머니의 도복을 옆에 정성스럽게 개어놓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에밀리는 수연양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아, 내일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 모두 내가 자랑스러워. 수연양은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에밀리. 내일 보자. 드디어 운명의 토요일, 무술대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수연양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명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가르쳐 주신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체육관이 문을 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학교 체육관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까지 와서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수연양은 브라이언 사범과 함께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와 다른 친구들이 만든 응원 배너들이 관중석에 걸려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수연양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브라이언 사범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제이콥과 그의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제이콥은 빨간색 권투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인 미스 톰슨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학교 첫 번째 학생 대항 친선 무술 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자선기금 모금과 함께 다양한 무술 문화를 체험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제이콥과 수연양을 제외하고도 몇 명의 다른 학생들이 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둘의 메인 경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이콥 밀러 대 이수연. 미스 톰슨이 격렬한 환호 속에서 두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수연양이 어머니의 도복을 입고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 나왔을 때 관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났어요. 그녀의 자세와 걸음걸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이콥도 링 중앙으로 나왔어요. 그는 근육질의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습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손을 들어 포기를 선언하거나 제가 경기를 중단시키면
승부가 결정됩니다.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겠습니다. 심판을 맡은 코네이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두 선수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이콥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지만 수연 양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심판이 물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경기 시작. 제이콥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복싱 스타일로 빠르게 접근하며 잽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수연 양은 마치 미리 예측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뒤로 물렸어요. 관중들이 오우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제이콥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어요. 훅, 어퍼컷, 다양한 펀치를 시도했지만 수연 양은 모두 피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왜 계속 도망만 쳐? 제이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연 양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브라이언 사범의 말을 기억하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이 다시 강하게 돌진해 왔어요. 이번에는 킥복싱 기술을 사용해서 록킥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 양이 처음으로 반격을 했어요. 제이콥의 록킥을 발목으로 가볍게 체크하더니 순간적으로 본인의 오른발로 밀어차기를 시전했습니다. 그 기술은 제이콥의 상체로 향했지만 수연 양은 정확히 가슴 부위만 건드리고 바로 발을 뺐어요. 공격이 아니라 견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이콥은 뒤로 밀려났어요. 그제서야 상대방이 어떤 실력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경기가 시작되네. 제이콥이 진지해졌어요. 수연 양은 여전히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움직임에서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제이콥이 더욱 치밀하게 접근해 왔어요. 이번에는 복싱과 킥복싱 기술을 혼합해서 사용했습니다. 페인트를 섞은 콤비네이션, 정말 수준 높은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수연 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정확한 거리 조절과 타이밍으로 공격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제이콥이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잠깐 균형을 잃는 순간이 생겼어요. 수연 양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제이콥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다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제이콥을 매트에 깔끔하게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넘어진 제이콥이 일어나려는 순간 수연 양이 한 발로 제이콥의 가슴을 가볍게 눌렀어요. 그리고 다른 발은 제이콥의 목바로 옆, 정확히 1cm 떨어진 지점에 정확하게 위치시켰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수연 양의 발은 제이콥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제이콥도 완전히 제압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어요. 수연 양은 즉시 발을 내리고 제이콥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제이콥은 잠시 수연 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대단하다. 제이콥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수연 양은 정중히 인사했어요. 좋은 경기였어요. 그 순간 체육관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수연, 수연. 에밀리와 친구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이콥이 관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거든요. 모든 분들께서 들어주세요.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도 사과해야 해요.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수연을 통해서 배웠어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무술의 정신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제이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수연 양에게 다가갔어요. 수연,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존경한다. 수연 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제이콥. 저도 배웠어요. 용기를 내는 법을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을 때 체육관 전체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무술대회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진정한 이해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